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혹시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 보장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찾아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손해보험사 또는 1544-0049로 전화하세요. 정부 보장 사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미아초등학교 6학년 5반 김혜령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요리사인데요. 엄마가 평상시에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꿈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어른 때 요리사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맛보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안초등학교 윤예성 어린이입니다. 제 꿈은 로봇과학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다리 못 걸어서 휠체어 타거나 뭐 들고선 이렇게 딱딱거리면서 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장애우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렇게 장애우들에게 로봇과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드와이트 국제초등학교 김은빈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의사신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창을초등학교 6학년 김동아입니다. 저의 앞으로의 꿈은 건축설계사입니다. 평상시 만드는 것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해서 건축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멋있게 높은 빌딩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서교초등학교 6학년 4반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제 꿈은 외교관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외교관이 돼야 되니까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이야기하는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꿈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원과 과외로 또 수학과 영어로 지쳐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꿈을 가져야 할까요? 진로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함께 찾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는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매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개 방송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꿈을 이룬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회를 넓혀주는 진로교육. 꿈을 찾는 진로교육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진로교육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펼쳐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론마당의 주제는 꿈입니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입시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학부모 학생 30명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아주 꽉 찼는데요.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중학교의 진로교사이시죠. 김덕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림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김덕경입니다. 네, 김덕경 선생님 나오셨고요. 다음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첫 번째 토론을 함께 해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한 명씩입니다. 먼저 김진산 군.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락관에서 제일 잘생긴 김인사입니다. 아, 예. 정말 잘생겼습니까? 네, 잘생겼군요. 다음으로 천지용 군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가천문학
중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3학년 천지훈입니다. 네, 오늘 아주 잘생긴 학생들만 나왔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환영하는 뜻에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진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덕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진로교육을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2학년 2월 말쯤에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2월 말쯤? 네. 예. 그래서 이제 학년 부장님이나 교무 부장님이나 연구 부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의 진로교육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진로교사들은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 수업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창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진로교육, 또 이제 동아리를 통한 진로교육, 또 진로 캠프,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하는 진로 연수, 또 이제 학부모를 위한 진학 설명회, 또 진로 전일제 행사, 진로 검사, 진로 체험, 네. 전환기 학년을 위한 진로 활동, 물론 이제 진로 진학 상담까지도 하게 되죠. 뭘 많이 하시는 것 같으네요? 무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당연히 청소년기를 지내셨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때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네.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르죠, 많이. 좀 달라요? 저는 이제 386 세대고요. 386 세대에는 이제 성적에 맞춰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직업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시절인데 이제 그렇게 386 세대가 지나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의 학생들은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청소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들 성적, 입시 이런 데 매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매몰되어져 있죠. 예. 아까 왜 초입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또박또박 아주 예쁘게 말했잖아요. 예. 근데 실은 중학교 오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오히려 많아지는데요. 앞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 성적이 눈앞에 가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외교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파일럿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성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히려? 네, 오히려 학교 교육 때문에, 입시 교육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군요. 과연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정말 꿈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으신지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좀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말씀이죠. 어느 분, 우리 아이의 꿈이 뭐다 난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네. 어머니, 예. 가수 되고 싶대요. 가수 되고 싶대요? 네. 엄마가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흥이 많아요. 흥이 많아. 네. 즐거움이 많아요. 근데 가수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옆에 어머니께서도 마이크를 잡으셨네요. 예. 네, 우리 큰아이 꿈이 로봇 공학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엄마인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6학년이니까 레고 만들기나 로봇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아나운서 지금 현재 또 방송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나운서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구별을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과학자하고 아나운서는 영 딴판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반 활동해요? 네. 제가요 중학교 때 방송반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덕경 선생님. 네.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꿈을 잘 알고 계시던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면 자식의 꿈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직업을 이제 자녀들에게 다소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유도를 해요? 네, 그렇죠. 운동 경기 유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직업은 딱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딱 정해져 있어?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참, 그게 문제로군요. 자, 우리 이 학생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진산군.
진상 군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중학교 때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와서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요? 천지용 군,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이죠? 네. 공부 잘 돼요? 저 원래 못하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교과 공부를 하고, 나중에 제가 되고 싶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럼 어떤 과목은 좀 하고 싶어 하는 과목이 속하고, 어떤 과목은 그렇지 않은 과목이 속해요?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과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네, 너무 싫고요. 예. 그래도 수학이나 과학은 조금 나아서. 네, 또 예체능도 매우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확실히 이렇게 개성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예.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금진상 군은 말이죠. 장래 희망이 뭔지 생각해 봤나요? 생각은 많이 해봤죠. 이게 학교 진로 시간에서 적성검사를 많이 해봤는데 추천 직업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직업이 한 개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직업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나 만드는 수밖에 없네,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우리 천지용 군은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나 일러스트 같은 걸 그리는 걸 좋아하고 또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를 동경하고요. 지금도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싶어요. 자, 하여튼 이 두 학생이 이제 적성과 진로에 관해서 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진상 군,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봤습니까? 그다지 고민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많이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로 시간에 적성검사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천지영 군은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꿈이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방청객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부모님 성함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박은주입니다. 네, 박은주 선생님. 예. 아이랑 주말이면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다 대부분 놀이 위주의 체험이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정말 없거든요.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신명나게 살아라가 기도 주제인데 얘가 그걸 찾았을 때 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지지와 정보가 너무 적은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그걸 어디서 멘토를 얻고 찾아갈 수 있나요? 네, 우리 김덕경 선생님 답변을 해보죠. 우선은 지금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생긴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꿈과 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교육이 시작된 지도 실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진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실은 이제 커리어넷이나 또는 워크넷이나 또는 진로진학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가 있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대구 진로진학 정보센터, 제주 진로진학 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가시면 그 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는 대부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 자녀를 위한 직업 체험 내지는 그것을 좀 더 심화한 경험을 해보시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원청에 있는 그러니까 진로 체험센터가 완전히 개설이 되면 그 직업 체험센터에서는 직업의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꿈길이라는 사이트 안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거기 가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 체험이 있으면 그걸 이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중에서 직업 체험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어느 날짜에 괜찮다 이러시면 그 날짜를 이렇게 매칭해줘서 그 학생이 가서 직업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꿈길이라는 사이트 안에서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구축 중에 있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매칭이 조금 어렵고는 있고요. 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나의 직장을 좀 공개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이 서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기다려라 이 말씀 같으네요.
올해 안은 되지 않을까. 네? 좀 더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셔서 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그리고 YTN 이 빌딩에도 와보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군데 이제 현장 답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청객 한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학생이 손 들었는데 예. 누구 이름을 밝혀줄까요? 영통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손현석이라 합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꿈이 프로야구 전력 분석가인데요. 프로야구 전력 분석. 프로야구를 직접 해서 볼을 치는 게 아니고 네. 전력 분석을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그래도 야구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것도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주위 사람들은 다 공부가 먼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다 논다 그러죠. 네. 그래서 과연 그래야 공부가 뒷받침되는 거 말고는 네. 또 뭐가 있어야 될지. 네, 우리 김덕현 선생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야구 보고 있으니까 네,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근데 실은 그것도 공부는 맞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또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뭐 세계적인 추세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전략도 좀 알아야 돼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필요하고요. 스포츠 관련되는 학과에 가서 그쪽으로 이제 파고들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네, 금방 얘기했던. 아빠시죠? 어쩐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예, 저는 큰아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프로야구 얘기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늘 저도 옆에서 하는 얘기가 네 꿈을 키우려면 네. 기본적인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도 제가 지금 코칭하는 방향이 얘의 아빠를 떠나서 멘토로서 맞는 방향인지 좀 궁금할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기본적인 공부라는 게 무슨 의미였죠? 결국은 학교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결국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와야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현실이 아닌가. 네. 결국 학교 공부셨네요. 네. 그게 저라고 한다면 얘기를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저는 학교 공부의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좀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프로야구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면 프로야구에 관한 공부 열심히 해봐라.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계산이 좀 잘해야 되겠다 싶으면 수학도 그때 가서 하게 되고 또 외국의 프로야구를 보고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국어 영역 박수 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네요. 예. 순서가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진상군하고 지용군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꿈을 찾아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을 갖게 되는 때가 있나요? 진로 교육을 받고 나만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 빨리 꿈을 찾아가지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천지용군 얘기고 김진상 군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뭘 정말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또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천지용 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제 진로와 연결시켜 보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김지산 군? 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체험을 해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체험을 많이 해보는 것? 네. 이제부터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김덕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체험도 많이 해보고 싶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고 싶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욕구가 있네요. 네,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소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진로교육의 목표가 실은 평생에 나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것만이 진로교육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경험도 체험도 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거 이게 굉장히 부모님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중학교의 김덕경 선생님 그리고 김진산군 천지용군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뉴스 정면 승부 첫 번째 공개 방송. 꿈을 찾는 진로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6219님께서는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저런 꿈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꿈꿀 시간도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적성 찾기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꿈을 찾는 진로 교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또 문자 주신 분 계시네요. 6447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 독서실 간 우리 딸의 꿈이 궁금해졌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맨날 공부하라 소리만 했었는데 들어오면 꼭 물어봐야겠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897님께서는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이랑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대학만 고민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진로교육 전문가 두 분과 함께 10년 후를 대비한 진로교육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3부에 이어서 특집 공개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네, 꿈을 찾는 진로 교육. 잠시 후에 4부 들어갑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토론마당의 주제는 진로 교육입니다. 성적 중심의 줄세우식 입시 교육 속에서 진로 교육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후를 바라보는 진로 선택은 무엇인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송인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 진로교육연구회 대표이시고요. 인덕 공고의 자동차 제품 설계과 교사이신 이강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 짚어보았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를 넘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자, 송인수 대표님. 네.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실, 이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입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나 정작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큰 잘못된 상품. 뭐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상품이다? 네네. 아니, 상품이라고 표시하시는군요. 이거 상품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강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면 당연히 사교육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사교육 자체는 내면의 힘을 키우기보다 스킬을 배우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교육 자체를 통해서 좋은 직장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그 역량을 발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두 분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교육은 무엇이다? 진로 교육은 무엇이다? 딱 한마디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희순 선생님? 네, 진로 교육은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네. 인생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진로 교육이라 할 때 많은 분들은 직업을 골라주는 그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것은 직업을 골라주는 교육은 수단이거든요. 그 네.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진로 교육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진로 교육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네. 어쨌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네. 내 인생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한 계산, 판단 이것이 진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무슨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랫동안 세상을 살았지만 직업 수도 없이 바뀐 분들 많아요. 많죠. 네,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로 교육의 잘못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강훈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니셜을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아토즈. A to D. 예. 예, 처음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갑자기 문자를 쓰셔가지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진로교육이라는 파트가 초중고 시절에만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 네. 그게 저는 진로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는 네. 그 분야. 그렇다면 그 진로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교육하면 그저 대학교 가는 거.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업 구하는 거. 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네네.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추구하고 찾아야 할 네네. 그런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듣기 어려우신 말씀이셨죠? 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학생들 많이 상담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그 문제가 뭐라고들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제일 큰 고민은 진로 상담을 하지 않는 아이들. 근데 진로 상담을 받는 아이들은 일단 고민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고민조차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재능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교사로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진로를 상담을 받는 아이들의 큰 고민을 살펴보면 네.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앞으로의 진로 분야가 많이 고민이 된다라는 것과 이는 대학생들이 아마 자기의 과를 선택하고 나서 고민하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송희순 선생님께서는요? 글쎄요, 아이들은 어쨌든 진로 교육 이전에 그 입시 스트레스,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이 끝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텐데 네. 최근 들어서는 입시 부담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막 내려오거든요. 그 압박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 때 퇴행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 가기 위한 그 스트레스가 있었고 중학교 학생들은 좀 무풍지대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사고니, 특목고니, 과고니 해가지고 그게 중학교 단계까지 내려와서 그게 큰 문제죠. 네. 우리가 이 진로 교육 얘기를 하게 되면 대학 입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도대체가 이 지구상을 다 뒤져봐도요. 네. 우리나라처럼 70%나 80%나 이렇게 많은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 오는 나라가 눈을 시켜봐도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거 좀 이상한 짓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예? 다들 웃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29%, 30%만 대학을 가고 또 독일 같은 데도 30%, 40%만 대학을 가고 다른 학생들은 대학을 안 가는데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이 못난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오히려 일찍부터 대학을 안 가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무시하는 묘한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풍토가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학벌 사회를 타파하고 떠나려고 한다면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로 교육을 해야 된다.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 이 학교에서는 진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이강훈 선생님. 일단 진로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진로 교육의 바람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올 초에 과부장을 맡으면서 신입생 면접을 다 보았는데 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 자동차 제품 설계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뚜렷한 어떤 생각이나 내가 왜 이과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면접의 생각들을 잘 풀어내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을 할 경우에는 내가 왜 이과를 선택했고 내가 이과를 졸업하고 나면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그 목표가 중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제 몸소 느끼는 것은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한 3년 전 이렇게 쭉 최근입니다. 최근이죠. 네. 최근에 이르러서야 진로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진로 교육을 학교에서 잘하려고 하면은 그 진로에 대한 이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교사의 그러니까 역량. 네. 사실은 교사가 교과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20년 전만 해도 교사들이 사실은 사회경제학 지위가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마다 사회경제학 지위가 교사가 26위였어요. 네. 이발사 바로 다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이발사가 25위. 예, 27위였습니다. 27위. 네. 네. 다른 직종을 막 돌다가 네. 거쳐가는 곳으로 교사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직업적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아이들 붙들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 대한 역량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공부만 잘한 학생이 사대 들어가서 또 교대 교대 들어가서 그냥 교사 되니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자기의 어떤 그 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이강원 선생님이야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애를 무지하게 쓰면서 지금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들이 너무 부족해요. 네. 네. 교사의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로 방향을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도대체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타고난 적성이 무엇이냐?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좋아하냐? 뭘 하면 잘할 아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관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강원 선생님? 네. 이제 소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발견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발견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그 발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발견하는 것은 책상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부하고 있는 어떤 과목이나 맞습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 진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발견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 활동 속에서 이 아이에게 역량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이 아이가 뭐 재능을 나타내서 이 발견이 아니라 네. 이 활동을 할 때 어떤 역량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네. 활동 속에서 단적인 제가 이제 예를 조금 들면은 네. 우리가 끈기와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네. 실제적으로 끈기와 집중력을 하면 이제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이 집중력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래요. 맨날 책상머리에 아주 오랫동안 진득하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것만 측정해요. 근데 그 끈기와 집중력이 책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몸으로 움직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 속에서 이 끈기와 집중력이 나타난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그 아이들 이제 실습을 일주일에 저희들은 한 10시간 이상을 합니다. 원래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바닥인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에게 꿈을 발견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이상의 어떤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에게 기계를 조작하고 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알아듣고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서 나머지 애들은 한 3시간, 4시간, 한 2시간만 하면 그냥 지겨워서 이렇게 나자빠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5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만들게 돼요. 그 분야는 그 끈기가 있고 그렇죠. 집중력이 있는 거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끈기가 집중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를 관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송인순 선생님.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 그 진로를 생각할 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한다 할 때 한 번도 인생의 시행착오 겪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업을 갖는다면 20년 걸리는데 20년 후에 어느 직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10년 이후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졌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역량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이제 적성이라는 것이 이제 또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초등학교 때는 사실 어떤 보면 직업 가치관 소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키워내고 중학교로 갈 때 조금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대학을 갈 때는 특정 직업의 영역으로 좀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몰입을 권장합니다. 네.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와서 몰입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입시의 부담은 중학교 때 딱 시작됐는데 몰입을 하면서 내신 관리를 못하면 그 부담이 공포스러워서 부모들이 몰입하는 것을 막거나 좀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환상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멈춰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적성이라는 거, 자기의 꿈이라는 게 바뀌게 돼 있거든요. 적성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경향성 속에서 특정 직업을 딱 못을 받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쭉 관리하는 방식은 절대 위험하다. 잘못한 거죠. 잘못되는 거죠. 꿈이라는 것은 자기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장난감과 같은 건데 장난감을 10년 동안 갖고 노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방청객 한 분에만 우선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 네, 손 드셨네. 네, 어머니.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저기 아까 송인수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과정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현 학교 시스템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반 남짓 있으면 중간고사. 그리고 나서 뒤돌았으면 한 달 반 남짓 하면 또 기말고사. 또 시험. 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사실 학교 성적 중요치 않다라는 생각은 저도 대원 측은 그 동의를 하는데 그게 현실 생활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그 학교 성적하고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미래라는 걸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역시 되게 좀 궁금합니다. 역시 학교 성적과의 관계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은 혹시 따님인가요? 아, 그러세요? 따님도 한번 마이크 한번 잡아볼래요? 제 꿈이 소설가인데요. 소설가. 주위 사람들이 소설가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꿈에 대해 좀 확신을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엄마는 뭐라고 그러세요? 엄마도 예전에는 소설가가 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응원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예, 참 이 전국의 소설가 분들이 들으시면 분노하시겠네요. 소설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번 세상에 이럴 수가. 아, 그렇군요. 자, 어느 분 답변 주시겠습니까? 성인 선생님. 예, 근데 그 소설가 뭐 돈을 사실 못 번다는 부분들,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분 뭐 현실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소설가로 살기 위해서 글 쓰는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소설가로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마 작가 또는 뭐 이렇게 여기 그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무슨 시나리오를 쓴 작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적 그 능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가로 살겠다. 열심히 그 꿈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 능력을 키워가면서 나는 다른 영역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1학년, 2학년 성적과 진로에 대한 그 갈등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는 좀 다양한 탐색을 좀 시키는 과정들을 좀 자신감 있게 좀 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나중에 나의 진로적인 미래는 이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스스로가 성적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개가 아이들은 성적 관리를 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들을 닥달해가면서 아이는 뒤로 빠지고 사실 그게 최악이거든요.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를 붙잡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좀 닥달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이상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설가라는 직업을 딱히 못을 받기보다 나에게 소설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든가 어떤 뭐 상상하기를 좋아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적성이죠. 근데 그것을 발휘하다 보면 소설가일 수도 있고 소설과 비슷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우선 이강은 선생님. 어머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성적을 올라야지만은 진로 선택폭이 좀 더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만 제가 한번 드린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수능 감독을 갔을 때 일입니다. 수능 감독 갔을 때 그 학교에 플랜카드가 크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한 학생입니다. 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부 수시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수시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수시합격이라고 한 학생이 서울대 연대고대를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 맞고 분명히 서울대 연대고대 하나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식물생산과학부와 경제학부와 지리교육과 그 학과를 아무리 매치를 시키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 도대체 이 친구를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 친구가 그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공부한다면 결국 선택의 폭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 사회의 그 일자리. 우리는 그동안에 그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무슨 눈총을 받고 아니면 뭐 안정적이고 뭐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로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송인수 대표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아이들을 저는 실패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아니 사실은 그 돈과 안정성, 남보다 월급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어느 사실 KDI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한 해 창출하는 그 신규 고용 인력이 2만 개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생들 60만 중에서 2만 명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 그러고 네? 그런 직장 못 들어가면 바보 취급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직능원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170개 직종에 종사하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의사가 169위로 나왔어요. 네, 요새 그러니까 자기들 못합니다. 스스로가 의사들이 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반응한 것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일자리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준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예. 의사 말씀하셨지만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새 판사, 검사, 변호사 만족도 저 밑바닥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 되지 말라, 검사 되지 말라, 변호사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적성에 따라서 어떤 관심으로 그 직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대개가 돈과 안정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의 선택이 배신을 때리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적성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자기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저는 마이 웨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소신과 용기가 좀 생기셨습니까? 네, 그러셨다면 다 같이 박수로 자신들을 격려하기로 하고 각오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마련한 첫 번째 공개 방송 어떠셨습니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3328님께서는 요즘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아침 저녁을 축구만 해서 야단을 쳤는데 알고 보니 꿈이 축구 선수였더라고요. 앞으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엄마가 되려고요. 7445님께서는요. 오늘 방송 정말 유익했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위한 공부를 할 때이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377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군요. 교육계에 자유를 주세요. 학생에게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학교는 학생을 선택할 자유를,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가르칠지 학교가 구성해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매달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0833님께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thout exemption.